메타 모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첫 번째 거 먼저 생각합시다. 메타 모임 위반입니다. 잘 보세요. 인식의 한계. 맞나요? 이 말 됩니까? 네, 우리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의 한계. 어쩔 수 없이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현력의 한계. 이런 한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왜곡하고 생략 삭제하고 일반화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과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언어의 표준 구조가 심층 구조를 제대로 들어지 못한다. 맞나요? 그러면서 10가지 위반을 하는 거예요. 심층 구조를 표준 구조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현상을 위반한다 그래요. 위반. 속도 위반해서 교통 티켓을 받았어. 심층 구조는 뭐예요? 엄마를 빨리 보고 싶다. 말 됩니까?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내가 지금 속이 부고 끓는데 화장실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런 게 심층 구조라. 근데 그 심층 구조를 어떤 표준 구조로 드러내냐면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내 심층 구조를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교통단속에 걸려서 과속으로. 교통경찰은 심층 구조를 봅니까? 표준 구조를 봅니까? 그렇죠? 표준 구조를 보고 티켓을 끊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심층 구조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법에서도 마찬가지거든. 재판할 때도 살인했으면 그냥 살인죄야. 의도가 뭐든 간에. 근데 물론 어떤 상황에서 정상 참작에는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우선이란 말입니다. 표준 구조라. 표준 구조는 결과입니다. 표준 구조는 언어로 표현된 그 자체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서는 심층 구조가 숨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심층이지. 그 말은 그게 메타모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메타모델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 위반을 했다는, 필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필터 과정을 거친 이유가 뭐냐? 우리 한계 때문에. 무슨 한계? 인식의 한계. 또, 언어의 한계. 또, 표현력의 한계. 맞죠? 경우에 따라서 이해력의 한계도 돼. 듣는 사람이 자기 이해력이 모자라고 잘 못 알아. 그것도 또 될 수 있는 거라. 근데 내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본 인식의 한계, 표현의 한계, 그 속에는 이미 의력의 문제, 맞죠? 그래서 어린애들은 의력이 부족하니까, 자, 어린애들은 청킹 업 단어를 쓸까요? 청킹 다운 단어를 쓸까요? 업이죠. 막연한 얘기를 한다고. 조상이 왜 단어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청킹 다운 돼서 디테일한 단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빨강, 파랑, 노랑밖에 몰라. 회색이니 분홍 이런 걸 몰라. 그죠? 빨강, 파랑, 노랑 이런 거는 대표적인 삼원색이니까. 그런데 이제 확률이 올라갈수록 크레용 숫자가 늘어나고 물감의 숫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되고 삭제 일반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심층 구조를 그대로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위반이라 그래. 그래서 무슨 위반이냐면 메타 모형 위반. 그럼 우리는 모두 다 뭐야? 위반이야. 우리는 모두 메타 모형 위반자라고.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종교에 교파가 생깁니까? 같은 종교 내에서. 대답하세요. 메타모임 위반 때문에 그래요. 경전을 해석할 때 각자 자기식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교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전이 어떤 특성 때문에? 애매모호한 청킹업 표현 때문에. 경전 자체가 갖고 있는 청킹업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경전은 왜 청킹업 표현이 돼야 돼요? 청킹 다운이 되면 왜 안 되나? 왜 청킹업 표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포함하려면 청킹업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백인들이 싫어해. 그거 안 되면 흑인들이 싫어해. 그거 안 되면 유태인들이 싫어해. 그거 안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싫어해. 그거 안 되면 남자가 싫어해. 그거 안 되면 여자가 싫어해.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가 어떤 정치가? 가장 청킹업 단어를 잘 구사한다. 그런 정치가가 인기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영남파가 되고 잘못하면 호남파가 되고 잘못하면 물방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연설할 때 항상 청킹 업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바로 팍팍팍 튀어온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국민이라고. 통일 대박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아니요 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남 사람 빠지고 호남 사람만 열심히 해서 이게 안 되거든. 저는 호남을 사랑합니다. 거기 가서는 그래도 돼. 그러면 뭐 박수 받지만 전국적으로 할 때 저는 호남을 이거 바로 매맞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청킹업단을 쓸 수밖에 없어요. 유엔 사무총장 되면 저 인류를 포용해야 되니까 가장 청킹업단을 쓸 수. 그러니까 경전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청킹업단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도 자기 아야를 해석하거든. 그러니까 그 10사람마다 다 서로 다른 아야르니까 그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그런 구절을 자기식으로 아야로 설명하는 10개 교파가 생각하는 게 없지. 그런데 그 10개 교파는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나머지를 틀렸다고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럽니다. 옛날 스페인 함대는 대서양을 건너서 남아메리카에 가서 자기네를 정도로 교화시키려고 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자기 아이알로 그게 진리다. 그게 목숨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 사람들 또 건너서 북아메리카에 가고 이제 하면서 개척하면서 또 수많은 인디언들 맞죠? 그리고 자기 아이알로 그게 아이알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다모델이라는 게 무서운 거고 이게 정신 다운이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는 거라 맞죠? 정신업 같으면은 다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인류라는 형제고 우리는 지구촌에 같이 사는 식구인데 이거는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불일치하네요. 미스매치거든. 우리와 너를 구별하니까 여기서 장점이 생기고 정신이 다운 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메타 모형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 모형 그러면 이미 메타 모형 위반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다음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그 다음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메타 모형 위반하는 현상을 지적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이 싫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때. 인간이 싫어요. 라고 내뱉는 순간 이미 나는 메타 모형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위반했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위반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라. 그리고 잠깐 선생님 방금 메타 모형 5조를 위반하셨습니다. 아까 10가지 중에서 메타 모형 5조를 위반하셨습니다. 하고 지적하고 벌금 티켓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메타 모형 요약표가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맞죠? 그럼 5번이 뭐예요? 기본 과정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5조 위반이라는 딱지 10만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거 10개 조항을 다 외워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자 보세요. 인간이 싫어요. 인간이 싫어요. 이러거든요. 당신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60억, 70억 인간을 말합니까? 하고 묻는 요게 메타 모형 도전이에요. 그러면 그게 도전 받았으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을 말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심층구조를 드러내고 심층구조를 찾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메타 모형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도전하면서 결과적으로 심층구조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갑니다. 인간이 싫어. 잠깐 속으로 이 사람 지금 위반했네? 속으로 생각하고 왜 그 말 해봐 이 말을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가만있어 이게 몇 번 위반이지? 몇 번 위반이구나. 그에 맞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네? 도전 받으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당신이 세상 70억 인구가 다 싫습니까? 그런 뜻이야. 인간이 싫다면서요. 내가 말하는 인간이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당신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고 이제 점점 꼬치꼬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몇몇 인간이 있어요. 몇몇 인간. 그러면 몇몇 인간이 싫다 그러지 왜 60억, 70억 인간이 싫다는 것처럼 들리도록 인간이 싫다 그럽니까? 그걸 뭐 대충 그럼 알아듣지. 아니, 당신은 그러지 나는 그렇게 알아듣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싫은 인간, 몇몇 인간이라는 거. 그렇죠? 몇몇 인간이 싫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어 있죠. 당신이 말하는 몇몇은 누굽니까? 누구. 싫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모두가 다 싫래요?
그 사람의 인간성도 싫고, 그 사람의 꼬라지도 싫고, 그 사람의 말도 싫고, 그 사람의 생김새도 싫고, 그 사람의 능력도 싫고. 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이 말이 싫다며. 내 사람 싫다며.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싫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고요. 이 꼬치꼬치예요. 물론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만 이제 컨텐츠를 이제 말해주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투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다기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투가 마음에 안 드는 뜻이죠.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그 사람 싫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말합니까? 그러니까 위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싫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면 뭐 핀잔 주고, 뭐 내 뭐라 하면 꼭 야단치고. 그러면 결국은 당신이 뭐라 하는 말마다 야단치고 칭찬하는 그게 마음에 안 든다 이 뜻이네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줘. 은혜하기 때문에,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핀잔 주고, 당신이 말할 때마다 그럽니까? 그럴 게 어디 있어요? 아까 들을 때는 꼭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럼 어때요? 뭐 어제 사실 이런데, 어제 그럴 때 그러기 때문에 속상했네요. 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심층구조는 어제 자기가 뭘 제안을 했는데, 첫 마디에 탁 무시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내 말한 거 다 거절하고, 내 말은 다 무시하고. 인간 진짜 싫다. 그래서, 메타 모형은 심층, 이 말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메타 모형 도전은 메타 모형 위반 상황에서 그 위반 사실을 지적하거나 심층 구조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용 확인이나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반응을 해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메타 모형 도전이라고도 말하고 메타 모형 반응이라고도 말한다. 영어로 말하면 메타 모형 challenge라고 합니다. challenge. 아니면 메타 모형 response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하십시오. 어렵죠, 그죠? 이거 좌뇌 열심히 굴려야 돼요. 아직 좀 고생길이 있습니다. 요 좌뇌 굴려가 큰 이해하고 나면 이제 10개 조항을 또 해야 되거든. 어쨌든 여기까지 질문합시다. 근데 그 메타 모형 공부해 놓고는요, 상담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변화 작업할 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 메타 모형을 하게 되면 밀턴 모형이 쉽게 되고, 밀턴 모형이 되면 최변이 쉬워져요. 메타 모형과 밀턴 모형이에요. 메타 모형이란 어떤 사람이 글이나 말로서 표현된 언어 속에서 일반화, 왜곡, 생략과 같은 유형이 어떻게 작용하여 그의 세상 모형이 그려지는지를 설명하는 언어적 도구를 말합니다. 메타 모형에는 메타 모형 위반과 메타 모형 도진이라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째, 메타 모형 위반. 메타모델 바이올레이션. 일반적으로 표준 구조는 또는 표면 구조는 언어적 표현의 한계 때문에 심층 구조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어의 한계 제한을 받고, 따라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심층 구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위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상황에서도 내담대 심층 구조가 제대로 표출되지 않기에 그의 내적 경험이 제대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하는 메타 모형의 언어 유형을 메타 모형 위반이라고 합니다. 도전, 챌린지입니다. 또는 리스판스입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메타 모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그의 심층 구조를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그에게 위반 해석을 또는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도전 합의 질문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로부터 보다 완전한 내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언어적 표현으로부터 인해 얼마나 성장과 변화에 방해받고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한 거 이제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밀턴 모형. 자, 밀턴 모형은 메타 모형의 반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청킹과 청킹 다운에서 반대했죠? 어떤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오히려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포괄적이면서 이미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도적으로 남자를 트랜스 상태로 유도하는 언어 표현을 한다. 그래서 밀턴 모형은 많은 의도적인 왜곡, 일반화, 생략 삭제로 이루어지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생각에 의해 오른쪽 그림을 다시 보세요. 위로 올라가는 게 밀턴 모형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메타 모형이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꼬치꼬치 이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얼버하게 막연하게 애매하게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지고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트랜스 들어가고 뭐야 말도 안 돼 하다 보니까 할 트랜스가 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신이 바닥 차려지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메타 모형, 밀타 모형 청기고 청긴다 트랜스, 탈 트랜스 어그리먼트 동의, 디스어그리먼트 불일치 모성, 추상성, 구체성, 상세성 이런 식의 대칭 구조가 된다는 이거 부분입니다. 메타 모형 위반, 메타 모형 도전 또는 방어능 메타 모형 위반의 종류 10가지 10가지 메타 모형 위반 그럼 그 10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 그 10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10가지를 구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그 10가지 각각에 해당하는 화법으로 질문을 하고 화법으로 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10가지 위반 종류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게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상당히 좌뇌를 많이 굴려야 되고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예,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심층으로 안 가고 계속 공중에서 둥둥둥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저항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뭐 저항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예. 메타 모형 도전을 할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메타 모형 도전을 잘 하면은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반드시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레파토리고 툴이니까. 정말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가령 저는 인간이 싫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했지. 이게 이제 잘 이것들이 다 연결된다 그랬어요. 일리스테이션이 뭐라? 이끌어내는 얘기지. 그 정말을 모르는 것은 왜 모르냐면 심층 구조가 뭐기 때문에 암저식 무엇이기 때문에 모른다. 당연히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질문을 잘 함으로써 일리스트 해야죠. 본인은 당연히 모른다죠. 그렇지만 유능한 상담자는 캘리브레이션하고 함으로써 일리스테이션 해야죠. 이끌어내야죠. 그렇다면 적절한 질문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통찰을 갖고 질문. 이게 메타 모델 챌린지야. 챌린지를 잘해야 돼. 그 이끌어낼 때는 체면 기법보다는 오히려 메타 모형만으로도 가능하다.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것들은 그야말로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생각을 못하고 해서 어떤 질문 탁 뜨는 순간에 어떤 반응을 탁 접하는 순간에 그러고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는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맞아요. 어릴 때 저 잊고 있었어요. 아니면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얘기 우리 엄마한테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타 모형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메타 모형이 제대로 되어야 밀터 모형이 되고 밀터 모형이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에릭슨 최면으로 넘어가면서 NL폭이 확 깊어지고 아울러 최면의 폭과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러면서 이 덩치다가 이제 엮여지면서 NLP가 최면과 엮여지는 부분